네, 안녕하세요. 영양윤리와 사상을 수강하는 친구들 장기현쌤입니다. 역시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저번 시간에 뭐 배웠냐 타임입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죠, 여러분? 네, 공자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공자의 예에 대해서부터 먼저 우리 배웠었죠. 공자는 인뿐만 아니라 예도 굉장히 강조를 한다고 선생님 저번에 수업을 했습니다. 자, 예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네, 제도 및 의식 등의 외면적인 사회 규범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예입니다. 또 공자는 예를 내면적 도덕성, 즉 인의 외면적인 표현이라고 설명을 한다고 했었죠. 자, 이거는 우리 내면의 도덕성이 인이 현실로 나올 때는 예를 통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내면적 도덕성, 즉 인의 외면적 표현이라고 설명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자, 이러한 예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공자는 초상, 장례, 그리고 제사를 의미하는 상장제례를 중시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3년상을 강조한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이러한 3년상을 비판하는 묵자의 입장도 한번 보았습니다. 자, 묵자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묵자는 창고에 곡식 넘치는 양반들은 3년 동안 생업을 하지 않고 부모님의 장례를 치루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반 백성들은 3년 동안 생업을 하지 않고 장례만 치르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따라서 장례를 간소화하자라는 입장이 묵자의 무슨 사상이다? 네, 묵자의 절장 사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우리 또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를 보았죠. 바로 극기복례 위인입니다. 선생님이 저번에 앞에 네 글자 극기복례만 기억을 해두고 외워두면 된다고 말을 했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자신의 사리사욕, 즉 기, 이것이 사리사욕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자신의 사리사욕을 극복하고 얘를 회복해야 인을 실현하고 인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이후에 극기복례의 실천 방법인 얘가 아니거든 보지도 말고, 얘가 아니거든 듣지도 말고, 얘가 아니거든 말하지도 말고, 얘가 아니거든 움직이도 말라. 즉 이러한 시청언동,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고 하는 것을 예에 합당하게 맞추어라 하는 것을 합당하게 맞추어라는 것이 극기복례의 실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학사상에서 음악에 해당하는 악에 대해서도 보았죠. 악은 기본적으로 뭐다? 예와 병행을 하여 질서를 바로 세우는 무슨 원리다, 여러분들? 네, 화합의 원리로 작용을 한다 했습니다. 자, 이 악에서는 왜 예와 병행을 하는지 그것을 기억해둬야 된다고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를 했었죠. 자,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예는 기본적으로 무슨 원리라고 그랬죠? 네, 구분과 절제의 원리, 즉 상하, 귀천의 구분을 나누고 질서를 바로 세우는 구분과 절제의 원리로 작용을 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를 강하게 적용하고 예만을 적용하면 사람들 사이에 위화감이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화합의 원리인 악을 함께 병행을 하여 조화롭게 맞추고자 하는 것이 예약사상의 핵심이라고 선생님 저번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인과 예의 관계는 예는 인을 근본으로 해야 하고, 그리고 인은 현실에서 구현되기 위해서 반드시 뭘 통해야 된다? 예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인과 예는 결국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 예를 바탕으로 덕을 갖춘 도덕적 인간, 공자가 생각하는 이상적 인간을 뭐라고 말한다? 바로 군자라고 말한다까지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화절의 5번에서 인과 예를 조화롭게 두루두루 갖춘 군자의 모습을 바탕과 겉모습에 비유하여 설명한 공자의 구절을 한번 보았었죠.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공자의 정치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공자의 정치관은 덕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덕치는 쉬운 말로 무슨 정치다? 네, 도덕 정치다라고 했었죠.
네, 이런 덕치는 형벌에만 의지하지 않고 뭐를 갖춘 군주? 네, 최고의 도덕성을 갖춘 군주가 덕으로서, 즉 도덕으로 백성을 통치하는 정치가 바로 덕치입니다. 이러한 덕치는 뭐예요? 군주가 최고의 도덕성을 갖췄으니까 그런 군주의 솔선수범과 그것을 본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감화되어 자발적 복종에 기반하는 정치가 바로 그 덕치입니다. 자, 이러한 덕치에는 통치자가 먼저 통치를 하기 전에 군자다운 인격, 즉 최고의 도덕성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숙이 아닌과 또 오늘 같은 의미의 숙이치인 그것에 대한 내용도 배웠습니다. 즉 통치자가 통치를 하기 전에 먼저 군자다운 인격, 최고의 도덕성을 닦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다스려 그리고 정치를 해야 함을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숙이 치인과 숙이 아니는. 이후에 넘어가서 공자의 정치 사상 중에 굉장히 또 중요한 거 하나를 배웠죠. 바로 뭐다? 정명사상입니다. 자, 정명사상은 한자를 보면 발을 정자에 그리고 이름 명자를 써가지고 이름을 바르게 세운다, 이름을 바르게 한다라고 의미를 했었죠. 자, 이 정명사상의 핵심은 뭐다? 각자의 자신의 이름, 즉 사회적 신분과 직책에 맞는 역할과 본분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공자가 말한 유명한 구절,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 즉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자, 이거에 대해서 또 배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공자의 경제사상으로 넘어가면 공자는 재화의 적음보다는 분배가 고르지 못함, 즉 분배의 형평성을 굉장히 강조한다 했죠. 그래서 분배의 형평성을 강조한 공자의 구절이 심화자료 11번에 선생님이 실어놨습니다.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은 백성이나 토지의 적음을 걱정하지 말고 뭘 걱정하라? 이렇게 균등하지 못한 분배를 걱정하라는 것이, 즉 공자는 분배의 형평성을 굉장히 강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자, 이후에 이제 공자가 생각하는 이상사회, 이름하여 뭐였죠? 네, 대동사회입니다. 대동사회란 어떤 모습이었나? 경제적으로 고르게 재화가 분배되어 있어. 즉 분배 형평성이 굉장히 잘 실현되어 있는 그런 사회죠.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모든 백성이 도덕적 각성을 이루어 인을, 즉 백성들이 서로 도덕을 실현하는 전체적으로 보면 도덕적 사회가 바로 대동사회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자에 대해서 이렇게 빠르게 넘어갔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선생님한테 언제나 질문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할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공자의 제자, 뭐 엄밀히 말하면 공자 손자의 제자지만 공자의 제자라고 말하는 맹자에 대해서 배워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맹자를 1단원 인간에 대한 관점에서 성선설, 그리고 고자의 성무선학설, 순자의 성학설에 대해서 배울 때 잠시 맛보기로 한번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1단원에서 배웠던 거? 자, 그래서 오늘은 더욱더 자세히 맹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맹자가 살았던 시대는 언제예요? 네, 춘추 전국시대 중에 전국시대 중기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 전국시대는 춘추시대 다음 시대인데 춘추시대보다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보다 더욱더 사회적 혼란이 심해진 시기가 바로 이 전국시대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춘추시대에는 이제 전쟁을 할 때 포로를 죽이거나 뭐 일종의 좀 전쟁을 할 때 낭만이 있던 시대였어요. 이제 춘추 시대에는 전쟁을 할 때 전차로 싸우고 이제 전쟁을 하던 시기인데, 여러분 전차 뭔지 아시죠? 지금 말하는 탱크가 아니라 이렇게 자, 이거 말입니다. 말에 이렇게 뭐 수레 같은 걸 달아가지고 여기 사람이 타고 이렇게 싸우던 시기죠. 지금 그림을 잘못 그려서 하여튼 이게 이런 것이 전차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차로 싸우던 시기인데 여러분들 전차는 어디서 싸울 수 있죠? 산에서 싸우나요? 아니면 평지에서 싸우나요? 네, 이렇게 평지에서 싸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춘추 시대에는 적국이 쳐들어온다고 이제 선전포고를 하고 쳐들어온다고 말을 하면 전차로 싸우기 때문에 평지를 닦아놓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어보자 이렇게 싸우던 그래도 낭만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전국시대에는 이제 이런 것이 없고 더욱더 사회적 혼란이 더 심해진 시기였죠. 자, 대표적인 예시로 진나라가 결국 이러한 전국시대를 정리하고 통일을 하잖아요. 자, 이 진나라가 통일왕조로 만든 그 왕 이름이 뭐죠? 네, 진시황입니다. 자, 이 진시황의 할아버지 꼴 되는 사람이 진시황의 할아버지 뻘 되는 왕이 이제 조나라라는 나라와 전쟁을 할 때 잡은 포로 40만 명의 목을 다 베어버립니다. 굉장히 유명한 일화예요. 즉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을 못 느끼던 시기가 바로 전국시대, 맹자가 살았던 시기입니다. 자, 이렇게 사회적 혼란은 더욱 심해지고 또 각 나라의 왕들은 횡포가 더욱더 심해집니다. 이렇게 왕들은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백성들은 다 굶어주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포악한 군주를 무슨 군주로 한다? 패도군주, 즉 이렇게 포악한 군주들이 많이 등장을 하던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맹자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큰 사회적 혼란이 왔는가? 그 이유는 바로 원인은 뭐다? 사적인 이익 추구와 같은 개개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전국시대라는 큰 사회적 혼란이 왔다고 맹자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맹자가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잠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맹자의 인간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맹자의 인간관은 여러분들 저번에도 배웠듯이 무슨 설이다? 성선설입니다. 성선설은 뭐다?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선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성선설 입장은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선천적으로 선한 존재다라는 사상입니다. 자, 이 선천적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네,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나면서부터 선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맹자의 성선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맹자의 성선설의 기본적인 의미는 바로 모든 사람은 천에게, 하늘에게 부여받은 인의 예지의 사덕을 지니고 있어 인간의 본성은 선천적으로 악하다 선하다, 네, 선하다는 것이 바로 맹자의 성선설의 기본 입장입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여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있죠. 하늘이 인간에게 무엇을 부여를 해준다? 사덕이란 것을 부여해주고, 이것이 바로 뭐다? 인간의 선한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에게 선한 본성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아 인간 내면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하다라는 것이 맹자의 성선설의 기본 입장입니다. 자, 이 사덕은 무엇이냐? 바로 인, 의, 예, 지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근데 선생님의 수업을 1단원부터 굉장히 열심히 들었던 친구들은 좀 여기서 의아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1단원에서 선생님과 맹자를 배웠을 때는 이러한 맹자가 이런 인간이 부여받은 선한 본성이 뭐라고 그랬죠? 선생님 저번에 사덕이 아니라 사단, 즉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의미하는 사단이라고 했었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사단도 맞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인간의 선한 본성은 뭐다? 인의 예지, 즉 사덕을 의미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덕과 사단, 인의 예지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어떤 관계인지는 뒤에 가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와 덧붙여서 맹자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극히 미미하나 이런 미미한 차이, 즉 이 미미한 차이가 뭐예요? 인간의 선한 본성, 즉 천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덕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런 미미한 차이가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즉 선한 본성이 인간을 나타내주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을 맹자는 말하고 싶은 거죠. 자, 넘어가서 이렇게 맹자는 인간은 사덕이란 선한 본성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한 존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한테서 이제 인일예지에 사덕이 있음을 볼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느낄 수 있나요? 지금 한번 여러분들 책상 옆에 있는 거울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에 사덕이라는 이제 여러분들 내면이나 여러분들 모습에 사덕이라는 선한 본성이 보이나요? 절대로 안 보이죠. 즉 이런 사덕이란 선한 본성은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인 거라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거나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맹자도 이를 알았어요. 이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 사덕이 있음을 말을 했는데 이를 우리가 인간이 직접 느끼거나 볼 수가 없잖아요. 맹자도 이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사덕이란 선한 본성이 내재해 있음을 증명하라고 이제 자신의 주장을 증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맹자가 직접 말한 성선설의 근거, 즉 선한 본성이 내재해 있음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맹자가 이제 성선설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성선설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맹자의 성선설의 근거로는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여러분들. 불인 인지심이란 것과 이제 사단과 사덕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세 번째 양지 양능설, 이렇게 세 가지를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성선설의 첫 번째 근거로 불인 인지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에게는 불인 인지심이란 것이 내재한다는 겁니다. 이 불인 인지심은 먼저 한자부터 보고 넘어갈게요. 이 불은 뭐예요, 여러분들? 못한다. 아니, 불자죠. 즉 캔트. 자, 이는 참을 인자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사람 인자고 마음 심자입니다. 자, 그럼 뭐 해석을 해보면 뭐예요? 사람의 못한다, 참지 마음이죠. 그러면 사람의 참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맹자가 말한 대로 한번 보면 어떻게 해석하냐? 참아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불인 인지심입니다. 이러한 참아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어떻게 선천적으로 내재한다는 거예요. 맹자의 입장을 보면. 이 밑에 이제 심화 자료에 대해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인간은 누구나 남의 고통을 참아 보지 못하는 불인지심, 즉 남의 고통을 참아 보지 못하는 불인지심을 말한 거죠. 불인지심을 가지고 있다. 이제 어떤 사람이 한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았다고 하자. 그러면 누구나 깜짝 놀라서 무슨 마음을 갖게 된다? 측은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은 속으로 아이의 부모와 어떤 교섭을 한 때문도 아니고, 마을 친구들의 칭찬을 사려는 때문도 아니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싫은 때문도 아니다. 자,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자, 이거는 스님이 1단원에 이제 맹자의 선한 본성을 설명할 때 한번 예를 또 들었었던, 두 번 나오죠? 유자 입정 사례입니다. 자, 유자가 뭐예요? 어린아이가 입자죠. 들어간다. 정이 우물정자입니다. 즉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상황을 맹자가 가정을 해본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걸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죠? 네, 안 됐다, 빨리 가서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런 마음이
이렇게 측은한 마음이 바로 우리 인간이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인 불인인지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읽어볼게요. 뒤를. 이것으로 보아 측은한 마음, 즉 뭐예요 이건? 측은지심. 이런 측은지심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요.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뭐죠? 수오지심입니다. 수오지심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요. 사양하는 마음, 사양지심. 없으면 인간이 아니요. 시비를 가리는 마음 뭡니까? 시비지심. 시비지심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자, 이러한 불인인지심에는 측은해하는 마음인 뭐가 있다? 측은지심이 있고, 그리고 악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인 수오지심이 있고, 그리고 사양하고 양보하는 마음인 사양지심이 있고, 마지막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인 시비지심이 있다라고, 이것들이 불인인지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맹인자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를 한번 더 읽어볼게요. 자, 측은해야 하는 마음은 인의 뭐죠? 단이요.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즉 수오지심은 의의 단이요. 시비를 가리는 마음, 시비지심은 지혜의 단이고, 사양하는 마음 뭐죠? 사양지심은 예의 단이다. 자, 이 단이란 것이 뭐예요? 사단을 할 때 그 한자와 똑같은 단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측은지심이 인의 단이고, 수오지심이 의의 단이고, 시비지심이 지혜의 단이고, 사양지심이 예의 단이라는 건데, 이에 대한 내용은 바로 뒤에 넘어가서 맹자의 사단 사덕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맹자의 사단 사덕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간은 여러분들 하늘로부터 선한 본성인 사덕을 부여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인의 예지의 사덕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단이라는 네 가지 뭐다? 실마리를 통해서 이러한 사덕 뭐죠? 인간의 선한 본성을 사단이라는 네 가지 실마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이렇게 선생님 쫄라맨 그린 거 굉장히 좋아하죠. 자, 인간에게 사덕이란 것이 내재합니다. 인간의 선한 본성. 자, 이것이 뭐예요? 사덕의 내용은 인, 의, 예, 지라는 사덕이 인간에게 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덕, 즉 인이 예지가 내재했는데 이것을 어찌 알 수 있느냐? 인의 단, 즉 인을 알 수 있는 실마리는 뭐다? 측은지심을 통해 인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의는 수오지심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는 의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얘는 사양지심을 통해 알 수 있고, 지는 뭐다? 시비지심이 있음을 통해 우리 내면에 선한 본성인 인의 예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던 내용을 이 박스 안에 자세하게 적어두었습니다. 자, 이제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일단은 받고 선생님이 여러 번 말해서 잘 알겠죠? 그러면 한 번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측은지심은 뭐다?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여기는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고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측은지심이다. 자, 이 측은지심은 뭐의 단이다? 뭐의 실마리다? 인의 실마리다 라는 겁니다. 인의 실마리가 측은지심이고, 수오지심은 뭐다? 불의를, 즉 잘못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이런 미워하는 마음이 수오지심이고, 이것은 의의 단이다. 사양지심은 양보하고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또 사양하는 마음이 사양지심인데 이것이 바로 예의 단이고, 시비지심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인데 이것은 바로 지의 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사단과 사덕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님이 한번 적어 놓아 봤어요. 사단은 뭐다? 인간의 선천적인 선한 마음이고 감정이죠. 그리고 이건 뭐다? 선천적인 인간의 도덕성, 즉 사덕을 알 수 있는, 사덕이 존재함을 알 수 있는 실마리다, 사단은. 그래서 이것을 사단을 보면 그냥 단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서. 이 사덕을 알 수 있는 단서고 실마리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덕은 우리 스님 방금까지 너무 지겹게 얘기를 했죠. 사덕은 뭐다? 인간의 선천적인 도덕성, 선한 본성을 의미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인, 의, 예, 지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밑에 보면 인의의 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맹자는 인과 의를 강조를 했어요. 인과 의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은 여러분 저번 시간에 배운 공자와 의미가 대동소이해요. 같아요. 여기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랑이라 돼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사람에 대한 사랑. 대한 사랑. 한자로 뭐라 했죠? 애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의는 뭐다?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사회 정의를 의미합니다. 자, 맹자가 살았던 시대는 아무래도 춘추 시대보다 더 큰 혼란이 있었던 전국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맹자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사회 정의인 의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인과 의를 맹자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기억을 해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표현은 이제 기출지문에도 좀 자주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세요. 보면 맹자는 인을 뭐라 표현하냐? 사람의 편안한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의는 사람의 바른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스님이 넣어놓은 심화자료 3번을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이는 뭐다? 사람의 편안한 집이며 의는 사람의 바른 길이다. 편안한 집을 비워두고 머물지 않으며 올바른 길을 내버려두고 따라가지 않다니 슬픈 일이다. 즉 사람들이 인의의 덕을 따르지 않으니까 맹자가 굉장히 슬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 전에 보았던, 이제 고3 언니들이 보았던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의 9번 문제에 이러한 맹자의 문제가 나왔는데, 맹자가 표현한 사람의 인은 사람의 편안한 집이다, 의는 사람의 바른 길이다 라는 것을 알면 좀 더 맹자임을 잘 알 수 있는 지문이 나왔어요. 한번 읽어보면, 귀나 눈은 생각을 하지 않아 외물의 자극에 끌려갈 뿐이다. 마음을 따르면 대인이 되고 감각과 욕망을 따르면 소인이 된다. 어짐이 뭐예요? 여기 한자. 여러분들 한자는 그래도 인이예지 정도는 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어짐, 즉 인이죠. 인의 거처하고 의로움, 의를 따른다면 대인으로서의 조건을 갖춘 것이다 합니다. 자, 이것은 맹자의 지문인데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나왔던, 사실 뭐 이렇게 사람의 편안한 집이다, 사람의 바른 길이다 라는 것을 몰라도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문제긴 해요. 왜냐하면 인과 의를 강조하고 대인과 소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맹자임을 알 수 있지만, 이렇게 거처한다는 동사를 썼다는 거, 즉 사람이 편안한 집이라는 것을 표현한 맹자의 구절을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좀 더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여러분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맹자가 말하는 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맹자가 말하는 예는 공자가 말하는 예와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공자에게 예는 뭐였죠? 공자 예.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세요. 공자는 얘를 뭐라고 말하죠? 네, 제도와 의식 같은 외면적 사회규범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 외부에 있는 외면적인 거죠. 공자가 말하는 얘는. 자, 그런데 맹자에게 얘. 자, 위로 쭈르르 올라가서 맹자에게 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네, 여기 있죠. 맹자의 얘는. 근데 이거는 사덕이고, 이 사덕은 인간 내부에 있는 선한 본성이잖아요. 즉 얘는 맹자에게 사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인간 내면의 선한 본성으로 들어와 버렸죠. 즉 맹자의 얘는 내면의 선천적인 도덕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얘가 인간 내면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공자는 외면적 사회규범으로 본 데에 반해.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선생님이 예전에 기출에도 나왔던 질문입니다. 맹자에게, 자 여기 하고 있어요. 맹자에게 얘는 인간이 삶의 필수적인 외면적인 사회 규범이다. 자,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여기서 이제 윤사를 조금 한다는 친구들은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제 사덕 중에 하나이고, 사덕은 인간의 내재한 도덕성인데 인간 내부에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외면적 사회 규범이다? 굉장히 헷갈리기 시작하죠. 자, 정답은 5입니다. 맹자에게 얘는 이제 외면적인 사회 규범도 맞아요. 외면적인 사회 규범이면서 동시에 내면에 있는 선천적인 도덕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는 내면의 선천적 도덕성이면서 외면적 사회 규범 둘 다 맞다는 것이 맹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밑에 표로 공맹순이 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렇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공자에게 얘는 외면적 사회 규범이고, 맹자는 둘 다 해당하죠. 둘 다 해당하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하고, 애초에 내면적이고 선천적인 도덕성이란 게 존재하지 않죠. 순자에게 애초에. 그래서 당연히 X고, 순자에게 얘는 외면적인 사회 규범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이 가져와서 설명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제 오늘 수업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하고 끝낼 건데 정말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맹자는 성선설의 근거로 세 번째 양능설을 주장을 합니다. 자, 양지란 무엇이냐? 생각하지 않고도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선천적인 도덕 자각 능력이고, 양능이란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선천적인 도덕 실천 능력입니다. 인간에게 이러한 양지와 양능이 선천적으로 있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즉 선천적으로 선하다라고 이제 맹자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제 심화 자료를 보고 오늘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이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을 뭐란다? 양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서도 아는 것, 즉 선천적인 도덕 자각 능력을 뭐란다? 양지라고 한다. 어려서 손을 잡고 가는 아이가 그 부모를 사랑할 줄 모르는 이가 없으며, 그 장성함에 미쳐서는 그 형을 공경할 줄 모르는 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오늘 이제 수업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맹자는 자신이 주장한 성선설을 이제 입증을 하기 위해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인간에겐 불인인 지심과 그리고 사당과 사덕, 마지막으로 양지 양능이 있음을 그 근거로 들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듣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아이고 여기에 형광펜 하나만 더 치고 갈게요. 선천적인 도덕성의 실마리, 이거 형광펜 한번 치고, 오늘 수업 듣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맹자의 이제 수양론가 그리고 정치관에 대해서 배우고 다음 시간에는 맹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